자 보자. This emphasis, 자 이러한 강조점들이 있대. 뭐에 대해서? Upon direct personal experience. 어떤 직접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은, 자 주어는 emphasis,예요. 동사는 is겠죠. is philosophically expandable. 자 철학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 어디까지? To the point of prescribing how words must drive their meaning. 자 어떻게 하면 이 단어라는 것들이 must drive, 이끌어내야 돼요. 뭐를요? their meaning, 그들의 의미를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prescribe 하면 봐봐. scribe는 쓰는 거야. 이거 원래 무슨 뜻이냐면 새기다야. 우리가 이제 종이가 나오기 전에 돌이나 안반에다가 새겼잖아. 그렇잖아.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새기다야. 근데 미리 새긴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미리 규정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스크라이브라는 원형 그 어근이 있어. 그 능률복화 보면. 그래서 미리 규정된. 그러니까 사회에 미리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다시. 자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어떤 이 강조점들은 결국 어디로 이끌어질 거냐면 철학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 어디까지? 미리 규정된 거. 뭐 단어가 어떠한 그들의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미리 규정된 지점까지 확장이 될 수 있대. 다시. 그러면 얘 말은 뭐냐면 개인의 경험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들의 단어가 만들어내는 의미까지 간다는 얘기잖아. 이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해도 별거 아니잖아. 확장되는 거니까 개인의 경험이 의미로까지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자 질문 한번 봅시다. 뭔 개소리 하는지. I believe in what I see it. 내가 그걸 봐야지만 믿어. 존나 싫어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꽤 있거든. 사회 나가면 진짜 죽이고 싶어.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해. 왜냐하면 지 경험,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본인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눈앞에 가서 보여줘야 돼. 이게 제일 빡쳐.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 했잖아. 내가 보고 왔으니까 맞다고 하겠잖아. 근데 이 사람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가야 돼. 됐지? 그런데 이제 저런 사람, 저런 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인용하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던가 되게 유명한 이제 경험주의자들을 이제 얘기하거든. 근데 경험주의자들은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알겠니? 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논증의 대상인 거야. 이게 좀 달라. 다시 경험주의자는 경험을 해야지 진실이 아니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탐구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본 거야. 됐어? 그래서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신은 경험할 수가 없잖아. 맞잖아? 그래서 탐구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종교는 탐구의 대상이야. 왜? 종교는 우리가 경험하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되게 이상한 점이야. 그러니까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종교는 존재하는 거야. 왜? 교회가 있잖아. 맞잖아. 이상한 거대한 회사처럼 조직이 있잖아.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매주 똑같은 세레머니를 하잖아. 뭐 한마디로 이제 의식을 치르잖아. 그렇잖아. 그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이상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베이컨은 어쨌든 신의 존재는 부정하지만 종교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봐.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신이 다르다고는 생각해. 믿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좀 약간 차이점이야. 그래서 내 앞에서 저 베이컨을 인용하거나 하면 나는 꼭 이 얘기는 해줘요. 자네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꼭 알려주는 편이야. 알았지?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자. 어쨌든 자, I believe it when I see it. 자, 내가 봐야지만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this familiar remark. 자, 이렇게 친숙한 어떤 언급들이 있는데 얘는 왜 recalls 하면 회상하다. 뭘 회상하게 하냐면 how first hand personal experience. 자, first hand 하면 이제 첫 번째 이런 뜻이니까 나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그냥 나 해석 안 할게. 직접적인 경험이 is commonly accepted as a convincing way.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convincing이니까 나를 확신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즉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달지 않고 바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문구인데, if not the fundamental way. 근데 이거는 어쨌든 convincing way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지. to determine 뭘 하기 위해서, what to believe it. 내가 뭘 믿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 확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accepted,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뭐를 경험하는 것을. 됐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면 바로 믿으니까. 그런데 자, many centuries ago,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기겠지? 선생님 왜요? 이건 무조건 강력한 툴이야. 뭔 얘기냐면 예시를 들 때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들면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서 수능에서 설명문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기출되었었던 모의고사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 문제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Many centuries ago가 나왔다. 반드시 어딘가에는 최근의 얘기가 나오거나 이거의 진행 방향이 나오거나 조금 더 단순하게는 Many centuries에서 과거에 나왔던 얘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대체 뭐 비판일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온 거야. 자 많은 시간 전에는 it wa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었대. 뭐에 대해서 what there could be organisms so small as to be invisible to the naked eye. 뭘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벗은 눈이죠. 이거 naked eye니까 그러니까 맨눈이야. 맨눈 아무것도 기구를 쓰지 않는 눈이야. 맨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들은 어때요? 너무 작은 오르가니즘이지. 근데 이 작은 오르가니즘을 unbelievable 믿지 않았대요. 이해되지? 뭔 뜻인지? 됐지? 자 그래서 자 opinions 그래서 의견들이 changed 바뀌었대. 언제? after microscope 뭐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따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쓸데없어. 뭐가 만들어져야 돼? 직접 볼 수 있게끔 도구를 만들어줘야 돼. 마이크로스코프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 됐죠?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allowed us 우리를 허락해줬다. 어떻게? to see these tiny creatures in the 자 1600년대 후반에 이 작은 크리처들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러면 the prescription 근데 봐봐 이것의 전제는 이랬단 말이지. 그 심지어 뭐야? 그 전제야. 전제 나온 적 있니? 없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게 고2 거라서 좀 이렇게 대놓고 내거든. 이거 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내가 설명할 때 맨날 이런 거 설명하잖아. 아는 사람이 보면 좀 대놓고 봐서 이런 것들은 쉬운데 봐봐. 우린 내신하니까 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맞지? 이게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냐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this emphasis 이걸 갖다가 이것이 뭘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길 거잖아. 야 이거 ABC로 내면 대박이야. 됐니? 문장 삽입은 ABC로 출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유형만 바뀌어도 어려울 수가 있다고. this emphasis,가 하필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를 역으로 순서로 문제를 내면 얘는 어쨌든 B번이니까 중간에 들어갈 거 아니야. 어쨌든 저기서부터는. 그럼 어디까지 끊기겠어? 이제 뭐 otherwise 저기까지 끊기겠지. 여기서 끊기거나 여기서 끊길 거거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예시 먼저 나오고 정리를 하네요. 이게 나와줘야 돼. 이 문장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시가 나온 다음에 이것의 전제가 뭐니? 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됐죠? 이 구성 원리야. 근데 어떤 지문은 정리를 먼저 하고 예시를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 이걸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 됐니? 이게 내신이라서 가능한 거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The prescription could be 그래서 아무튼 이거의 전제는 would be 뭘 거냐면 if any given word 자 어떠한 단어가 주어졌던지 간에 어쨌든 이것은 is to be meaningful 의미가 있을 거야. then 그래서 it must be traceable back to some sensory experience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가서 이것을 다시 추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단어가 의미를 끌어내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 어디까지 확장된 거나 다름없냐면 우리의 경험이 단어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도 추적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지문의 전체 주제가 이거라서 형광펜지 칠게요. 봐봐.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논점들은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지냐면 남도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봐봐. 남한테 이걸 얘기하려면 결국 우리는 언어로 전달을 하니까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방식과 동일하게 나의 경험이 단어로서 승화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다른 사람도 traceable back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어는 should be regarded 어떻게 인지되어지냐면 as only a meaningless sound 의미 없는 소리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 그럼 봐봐. 경험도 어때야 돼?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경험이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그게 의미가 있다. 됐니? 그래서 뭘 지금 1대1로 비교한 거냐면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해석할게. 봐봐. 개인의 경험은 뭐랑 똑같냐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단어와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인터랙션,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단어가 전달되는 게 아니야. 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대1로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본 거야. 요 경험과 단어를 갖다가 경험도 나의 경험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personal experience라는 표현이 쓰였으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봤을 때 경험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거랑 언어에서 단어를 중요시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본 거야. 이걸 이제 우리 지문에서는 expandable, 저 경험적 개념을 단어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1대1 대응한 거야 그냥. 자, 그래서 this experience tied, 그래서 봐봐, 이렇게 경험에 엮여진 이 이론은, 그지, 의미에 대한 이 이론은 was advocate, 자, 옹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인지 대학을 다닐 때인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지 모르겠어. 아드보카트라는 축구 감독이 온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되게 예스맨이었어, 내 기억에. 근데 축구를 감독을 잘 못했어. 축구 성적이 안 좋았어. 그래서 금방 잘렸거든. 금방 잘렸는데 이게 뭐 위에 연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에 잘 왔어요. 되게 고액 연봉으로 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신문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드버커트 감독이 되게 선수들한테 냉혹하지만 윗사람들한테는 되게 예스맨이다 이랬는데, 내 기억에 그때 누가 야, 아드버카트라는 단어가 원래 옹호하다잖아, 그래서 예스맨인가 봐, 저 사람 이름 따라 간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누가 농담을 했었어. 이해돼? 그래서 나도 이 단어 그냥 그렇게 외웠던 것 같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외우세요. 자, 옹호하다. 자, 그래서 옹호자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경험과 결부된 어쨌든 의미 이론은 뭘 옹호하고 있냐, 누구에 의해서 응원했냐면 이 사람에 의해서 의고됐는데, 이 사람이 휴이야. 휴은 경험주의자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방금 얘기했던 베이컨, 휴 두 개가 되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누구냐면 경험주의자래. 바로 나왔지. 선생님 이 단어 외워야 돼. 예, 외워야 돼. 경험주의자라는 이론이 정말 수능에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는 외워주세요. empiricist. 자, 근데 아무튼 얘는 누구냐면 who believe that knowledge, 자, 지식이 of what exists or is true, 자,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지식이, 주어 동사 can only come to, 어디서부터 온다고? from observing the world,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온다. 즉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라. 그럼 봐봐, 여기서 야, 아까 위에서 이 새끼 뭐라 그랬냐면 센서리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그게 그대로 뭘로 와요? 관찰이라는, 특히나 눈으로 관찰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그냥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됐으니까 오브저빙을 갖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빵꾸를 뚫어놓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브저빙이 아니라 뭐여도 스멜링이어도 상관없다. 저거 감각이기만 하면 돼. 알겠지?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가 70% 이상 의존하는 게 눈이라서 그런 거야.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정리만 합시다. 자, 경험주의자의 직접 경험의 중요성은 단어가 의미를 가져야 하는 당위와 같다, 논리와 같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논리는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동일하게 쓸게요. 다시, 경험주의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걸, 개인적인 경험을 되게 강조해. 그거는 결국 단어가, 우리 언어에서 단어가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하고 동일한 거예요. 즉 내가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개인적 경험이라는 건 남들도 경험할 수 있어야 저게 가치가 있는 거야. 됐지? 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게 떴겠냐? 유튜브 시대에. 경험하지 못하는. 맞아요.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봐봐. 유튜브 시대인데 ISS나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튜브는 없지. 왜 없겠니? 공감이 안 가서. 경험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별로 궁금해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봐봐. 테슬라가 막 지금 이거 우주 보내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뭐 한 1,000만 원 내면 우주여행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IS 가가지고 막 이제 막 저거 우주 경험하고 이런 유튜브가 뜰 거예요. 컨텐츠가. 됐니? 막 달에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거주하고 뭐 일주일 살기 뭐 이지랄 하는 것도 있잖아.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야. 됐지? 왜?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나만 할 수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프랙티스 2.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자. 3 봅시다. 응? 저 옆방에 그거 가져와도 돼. 서서 하는 거. 끈다고? 꺼. 잠깐 꺼. 자, 보자.
자, 앵거는요, always result in. 자, 늘 어떻게 귀인되냐면, 뭐로부터 나오냐면, in a much increased burst of energy. 엄청나게 증진되어진 어떤 에너지의 폭발로서 이루어지는데, although 비록 biologically based. 이건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이게 있는 거긴 하지만, 근본이긴 하지만, 이 씬 어떻게 보여지냐면, by some psychologists as largely social constructed. 자, 이런 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있대. 다시. 자, 화라는 개념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얘기하는 어떤 관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밑에는 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됐지? 소셜리 디터민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이제. 근데 그 위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화는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에너지가 폭발되어지는 과정인 거야. 호르몬 과다 분비인 거야. 단순하게. 됐지? 이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하는 어딘가에 이 지문이 나올 거야. 보자. 자, anger. 화는요. is clearly 아주 명백하게 related to aggression.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공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they are not one and the same. 근데 그 둘은 똑같지 않고 심지어 같은 것도 아니래요. 자, it is possible to be aggressive. 자, 뭐가 가능하냐면 공격적일 수는 있어요. without being angry. 화가 나지 않고 공격적일 수는 있어. 선생님 언제요? 개미 죽일 때 생각해봐. 화나? 안 나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미물을 건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가 아니지만 공격적이기도 해요. 근데 봐봐, 이게 꼭 개미여야 되는 거 아니야. 크기의 문제는 아니야.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권력이 엄청나게 적거나 내가 무시해도 되는 대상한테 하는 무시 자체가 화는 없지만 공격적인 행동이지. 이해되니? 항상 모든 이제 역사에서 다 동일하게 벌어지잖아. 생각을 해봐봐.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가 전쟁을 벌였어. 유태인을 왜 하필 학살했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 거냐면 이거 되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야. 봐봐. 실제로 히틀러는 그 유태인한테 별로 화가 없었어요. 근데 표현을 화가 난 것처럼 했어. 국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괴벨스에 의해서. 유태인을 조질 때 항상 유태인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면 막 엄청 격양돼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히틀러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태인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태인이 당시에 봐봐. 어디냐? 너네 우리 믿는 거 뭐지? 교회. 미안. 교회에서 대체 교회에서 뭘 금지했냐면 고리대금업을 금지했어. 맞아? 아니 너네 이거? 그래? 야 봐봐. 아니 근데 자네들은 다 어쨌든 이쪽 학교잖아. 맞잖아? 자, 봐봐. 성경에 고리대금업을 금지했어. 이게 최악의 직업이라고 규정해놨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봐. 야, 너네는 헌금 내니까 생각을 해보면 너네 얼마 안 되지. 너네는 뭐 100원 내거나 많이 내면 1000원 내거나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혹은 0원 내고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자기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뭔가 이렇게 챙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산삼중 다녔잖아. 그잖아. 쌤은 50원 냈어 그때. 50원, 100원 내는 학생들 진짜 많았고 학생들 저거 할 때는 항상 헌금 주머니가 짤랑거렸어요. 지폐가 없다는 얘기죠. 무겁지도 않았어. 조나갑이었어. 그러니까 짤랑거리지. 됐지? 아무튼 그랬는데 되게 재밌게도 중간쯤까지는 짤랑거리다가 앞으로 가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 알아서 잘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내면 안 냈지. 가져가진 않았는데 근데 항상 내긴 냈던 것 같아. 그래도 왜냐하면 빵을 줬거든. 빵을 줘서 그냥 빵값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봐봐.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매주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이걸 누가 불려줘야 되는데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이 고리대금업이랑 똑같단 말이지. 이자를 붙이니까. 근데 내가 이자를 붙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뱅커들, 그러니까 은행원들 그리고 기업가들하고 결탁을 해. 교회가. 그걸 주로 했던 게 유대인이야. 믿음은 있지만 정착을 하지 못해서 민족 자체가 좀 순환이 많잖아. 정착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모든 나라의 금융업을 꽉 잡고 있었어.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큰 손이었고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가들의 출신이 다 유대인 출신이야.
됐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엄청 그 전 세계 정권을 잡고 걸려잡고 있는 거야. 돈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보기엔 이런 거지. 내가 독재를 하려고 하고 이 나라를 한번 쫙꽉 메고 싶은데 독일은 당시에도 유대인들 그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자본주의가 성장한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독재를 하려면 저 자본가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 학살을 꺼내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히틀러의 개인적 사정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조진 거야. 근데 히틀러가 성공해서 너무 크게 조져졌어. 그게 다야. 세계 2차 대전은 이게 끝이야. 됐니? 그럼 봐봐. 내가 너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럼 봐봐. Without being angry. 화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공격적인 태도를 한 거죠. 그렇지? 이해하셔야 돼 이 말을. And it is equally possible. 근데 이건 뭐가 또 동일하냐면 be angry. 자, 화가 많이 났는데 without becoming aggressive. 공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주 내가 그래요. 됐죠? 특히 운전할 때 생각해보면 안에서는 막 시발시발 하지만 나는 규정 속도 밖으로 속도를 올리지 않아. 됐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그레시브하진 않아. 그냥 안에서 화가 많아. 됐니? 씨발 왜 자꾸 앞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면서 다 비켜줘요. 욕은 많이 하거든? 욕은 많이 하는데 깜빡이 키면 무조건 비켜줘.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도 씨발 저 새끼 저 새끼 차이는 저 깜빡이 없애야 돼 하지만 비켜줘요. 난 사고 나는 게 싫어. 됐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however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다 그럼 봐봐. 여기 나왔었던 두 예시가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왜 ABC인지 알겠지? 됐어? 더 2가 왜 나와야 돼? 앞에 두 가지 예시가 나왔잖아. 저 자리에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난 사실 얘 문장 삽입도 괜찮아. 얘를 문장 삽입 내는 게 오히려 난 더 좋았던 것 같아. 자, 이 두 개, the emotional anger, 이 화라는 개념과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are linked, 연결되어 있고, and are biologically based,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근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의 지문은 야, 둘이 연결 안 된 것도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어쨌든 둘은 연결된 관정인 거야. 됐죠? 호르몬의 폭발이야. 자, 그래서 with obvious survival. 그래서 이건 봐봐. 아주 명백한 뭐래? 생존의 가치인 거야. That is, 그건 왜 그런 거냐면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might be temperamentally more prone to anger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일시적으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prone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be apt to 이런 거랑 다 동일한 거야. 있는. 자, 화를 내는 경향이 조금 더 많대. 그지? But 그러나 the extent of it. 근데 봐봐. 이거하고 대체 서바이벌 밸류하고 무슨 상관이야? 데디스라고 했으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화를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데디스가 나오려면 적어도 앞에 있는 얘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에 예시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유기성의 원칙으로 풀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화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야. 그래서 밑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얘기를 해줘야 돼. 봐봐. 그러나 the extent, 어떤 범위 to which they express, 그들이 표현하는 그 범위는 주어 자, 이것을 is probably socially determined. 자, 무슨 얘기했어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니까 여기 however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사실상 뭐가 있는 거야? 사실상 이 문장의 역할이 however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뭐라 그랬지? 문장 삽입 문제가 however나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 위의 얘기랑 밑에 얘기랑 달라서.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however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however가 없는 문장인 거야. 그럼 반대로 however가 있는 문장을 내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문장 삽입을 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낸 거보다는 얘낸 게 조금 떨어지지. 급이. 그지? 쉽게 내면 이렇게 낼 거야. 자, in our culture.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그러니까 얘 말은 이거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생물학적인 거야. 본능적인 건데, 그런데 화를 내는 정도는 사회에서 규정한 거예요. 맞지? 예를 들면 와이프가 바람을 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피면 이제 어디까지 화내도 돼? 쟤 죽여도 돼? 죽이곤 쉽지. 그치? 근데 죽이곤 쉽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어디까지 해야 돼? 고소? 근데 이제 간통죄 없어졌잖아. 그 이제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간통죄가 없어졌다니까. 죄가 아니야. 감옥 안 가. 그럼 뭐만 할 수 있어? 배상. 그러니까 뭐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아팠어. 저 와이프가 저 바람 펴가지고 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나 배신당했죠. 그래서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최대 5천만 원이야.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 인생을 바치고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인생도 걸려 있는데 최대 5천만 원이야. 나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 어쨌든 그래서 바람 많이 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게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고 어쩌고 하면 5천만 원 훔쳐지거든. 어쨌든 결혼은 기여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귀책사항 나한테 있지만 내가 바람 폈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이혼할 때 분할이 나한테 불리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살면서 설마 5천만 원 이상 벌지 않았을까? 됐니? 그럼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100% 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배상금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과 바람핀 저쪽 사람한테도 배상금을 또 물릴 수 있어. 됐죠? 그것도 얼마 안 해요. 됐니? 바람피란 얘기가 아니다 얘들아. 바람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어? 그거에 대한 화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적어졌어요. 근데 또 재밌게도 간통죄가 있을 때는 막 때리기도 했어. 그리고 그걸 이해해줬어. 폭행죄로 그걸 신고하지 않아. 내가 바람을 피다가 내가 맞았어. 걸려서.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잖아. 고소를 당하고 나서 법정에 가가지고 저 새끼 나 때렸는데 저 새끼도 좀 문제 있다. 저 폭력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왜? 내가 중범죄를 저질렀거든 나름.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야. 쳐 맞아도 네 맞기도 했거든요. 조금만 형량을 줄여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저 새끼 내가 폭행죄로 고소할까? 이게 안 돼. 지금은 폭행죄로 쌍방 고소해요. 됐니? 그러니까 뭐야?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거 맞지? 화낼 수 있는 범위가 됐지? 그래서 난 뭐에 집중했냐면 봐봐. 화라는 것은 화와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여기 지문에서 그 범위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사회적으로 결정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됐지? 옛날에는 쌤이 수업할 때 진짜 한 5년 전만 해도 수업할 때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수업할 때 쌍욕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학생한테. 진짜 숙제 안 해오고 공부 안 해오면 진짜로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해? 학원 선생 주제에?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화가 나도 이제는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난 남기지. 됐지? 숙제 안 해오면 되게 자꾸 뭐라고는 하고 잔소리는 하는데 학생을 때리거나 욕하진 않아 이제는. 근데 옛날에 나는 때리진 않았어. 한 번도 매를 든 적은 없는데 화는 많이 냈어. 지금보다 더 강렬하게. 됐지? 이게 불과 5년 전인데 그지? 앞으로는 더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내가 이제 잔소리도 못 할걸? 그래서 강사하면 안 돼. 알았지? 제일 힘든 직업이야. 알겠지? 본인의 꿈이 혹시라도 강사다. 포기하세요. 1타 강사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되고 1타 강사가 되려면은 학벌이 너무 좋아야 돼. 그래서 이미 한계점이 있어. 학벌이 안 좋잖아? 아무도 안 뽑아줘요. 됐니? 다시. 자, 어쨌든. 자, 인아웃. 강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긴다. 어쨌든. 자, 인아웃 컬처. 자, 우리 사회에서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oys are encouraged to express their anger more openly. 뭐 누구보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자신의 화를 조금 더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권장되어져. 그렇긴 하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여자들이 막 화내고 앉아있으면 아우 좀 이렇게 성격이 드세 이러는데 남자가 그럼 남성적이고 마초야 남자다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 봐봐. And a far great proportion of men than women are made to take anger management course.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의 남자들이 여성보다는 어디로 가? 화 관리 코스를 받으러 가요. 남자가 더 화를 많이 내니까 화 관리 코스를 갈 때도 그러니까 앵거 매니지먼트 코스는 실제로 분노 조절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 거기 가는 사람들 대부분 비율이 또 남자이기도 해. 왜? 여자는 애초에 규정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걸 표현을 많이 안 하도록 규정받았어.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덜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야.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야. These 이거는 are learned differences. 어떻게 배워지냐면 결국 차이점에서 배워진 거야. 뭐가 아니라 야 생물학의 차이가 아니야. 남자랑 여자랑 다 화가 많아.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야 잘 봐라 이거. 배우는 건 사회적인 거지. 맞지? 그래서 are learned를 사회적인 단어로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시 내가 지문 전체를 정리해 볼게. 자 화와 그 다음에 공격적인 행동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격적인 행동 얘기하다가 계속 이제 화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내가 동그라미 하나만 칠게요. 자, 화는 어떠한 거냐면 일단 생물학적으로 내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표현 정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고 얼만큼 표현할 수 있냐는 사회적인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인간이지만 두 가지 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남성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화를 많이 표현하게끔 권장받고 있고 여성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생물학적으로 화가 적은 게 아니다. 여성이 둘 다 화의 정도는 동일해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표현 정도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